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제 잔고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될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될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고. 잔고를 저는 스윙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거의 제 돈을 풀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중에 있죠. 신용으로 일단 종목들을 어느 정도 사놨기 때문에 미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추정 자산은 330만원 정도, 340만원 정도인데 총 매입은 500이니까 미수를 사용한 셈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당일 매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어떤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시황, ELW, 제가 ELW 많이 주장하고 있죠. 네. 참, 그 전에, 여러분 꼭 1.25배속으로, 아시겠죠?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자, 시황과 ELW 먼저 가봅시다. 자, 화려한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전에 제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두 번 꺾이는 현상들이 나왔고요. 창은, 선물 차트 창으로 저는 우선 집중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 고점의 형태가 조금 일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매도를 한 번쯤은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락을 할지 더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다면 매도 타점을 일단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수익률이 찍히는 게 그러면 얼마가 찍혔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여기 위까지 찍혔다고 하면은 900% 가까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콜도 하나가 있는데 그 콜 같은 경우는 1170%, 네, 약 200 정도까지 780원까지 올라갔죠. 60원이 78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1200%까지 상승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ELW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황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까지 오늘까지 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한 번쯤 또 꺾일 때가 됐죠. 오늘 정도에 꼭 팔아줘야 되는 이유가 꺾일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단 차트가 또 말을 해주겠죠. 이 3일선을 계속 지킨다면 여기를 깨지 않고 그죠? 지킨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중에 오늘은 특이하게 하나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아직 11선까지는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온 다음에 또 내일 그 다음에도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찬스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젠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강하게 하락했을 때 이때를 한번 볼까요? 11선 부근에서 어떠한 모양이 있었는지. 이 종목도 1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었습니다. 막판에 상한가와 관련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상승했다가 눌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하루 계속해서 눌렸죠.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그 다음날에 아래로 더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잡고 그 다음에 잡는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충분히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것과 비슷한 게 또 한진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진칼이 약간은 비슷한데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점은 여기에서 상승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아래로 쭉 빠졌다라는 점이고요. 꼭 매수하실 때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이 종목으로 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한가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중가에 빠졌는데, 그때 이후로도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아예 밀어버렸죠. 그렇지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또 높이 상승했고, 며칠 더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와서 상승하는 이런 폭도 보여주곤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동제약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하락을 했음에도 반등하는 구간들이 다 존재하기는 한다. 그렇죠? 일동홀딩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크게 떨어지더라도 반등하는 구간은 항상 존재하더라.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큰 기조에서는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반등하는 것을 노리시고 다시 11선을 밟고 올라가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술 투자, 예전에 한참 코인과 관련돼서 불을 뿜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꾸준히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10선 부근이라는 것들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깨고 10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큰 방향에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꼭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욕심 너무 부리시면 안 돼요.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도 로봇이 한참 부각을 받을 때는, 자, 여기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눌렸다가 한번 상승하고 다시 밑으로 내리죠. 뭐 유명했던 종목들 다 말해볼까요?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11선 부근에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11선 지키지 못하니까 또 내려왔다가 한번 뜨고,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래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곤 합니다. 한신기계 말고 또 종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자, 11선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되돌려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있죠? 솔트루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게 됐을 때 여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11선 부근에서는 상승은 하겠지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자, 상한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제 눈에는 들어온 종목이 많이 없고요. 그냥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테라사이언스 종목 정도. 근데 증백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물론 요즘에는 증백 종목이라고 해도 그냥 가는 놈들은 그냥 막 나위로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일 단기과열 표시가 떴고요, 당장. 그리고 거래대금도 700억 정도밖에 뜨지 않았고, 뉴스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된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뉴스 없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월봉만 그나마 좋은 상황이고요. 월봉만 좋은 수요일이고, 월봉이 좋은 상태로 뉴스가 없죠. 이 상태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뉴스가 없었을 때에 상승했던 종목이 최근에 뭐가 있었죠?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뉴스가 없었던 종목 중에 윈텍은 뉴스가 있었고요. 잠시만요. 선익 시스템도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펜트론도 뉴스가 있었고요. SP 시스템즈도 뉴스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네요. 태견 BK가 뉴스가 없었습니다. 태견 BK가 뉴스가 없었는데 여기에 눌렸다가 여기 11선을 맞고 지금 상승을 했죠. 월봉이 좋았을 거예요. 월봉이 나름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없는 종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RFSM에는 뉴스가 있었고요. 뉴스가 있는 종목과 뉴스가 없는 종목의 상승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자, 애견케미칼, 노바테 이런 종류들은 다 뉴스가 있었고요. 위스하이텍도 뉴스가 있었지만, 월봉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좋지 않고 차트 모양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또 계속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아니면은 종목이 강하게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좀 상한가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뉴스가 없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힘이 뚜렷하지가 않아지죠. 네. 다른 종목들도 다 돌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돌려봤을 때 뉴스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힘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월봉이 좋으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고 11선을 꼭 지켜줘야지만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여기 최근에 뉴스가 없었는데 좀 하락을 했다가 여기를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가 있어야만, 그죠? 여기를 지켜주는 형태가 있어야만 상승했다. 월봉은 좋은 상태였고요. 네, 거래대금도 700억 이상, 500억 이상 터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자,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뉴스도 없고, 단기거래 표시도 떠있고, 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T-로보틱스만, 그나마, 월봉이 좋고, SK-1과 관련된, 그런 뉴스가 좀 있었을 뿐인데, 내일 이 종목이 그냥 아침에 잠깐 반짝이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가가 낮게 뜨면요, 시가가 낮으면은 매매를 하거나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 그렇게만 매매를 할 거고, 다른 거는 눌렸다가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애경 케미칼 정도 눌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한주 라이트 메탈 정도, 에코 플라스틱이 대장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에코 플라스틱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한주 라이트 메탈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정도 그냥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EV 첨단 소재 정도요. 투상을 들어갔고 내일 위험 종목에 뜨게 되는데, 맨 처음에 시가 자체가 높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DB 종목이 지금 경고가 아예 걸렸군요. 경고가 걸려야만 아래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매도를 걸은 세력이 훨씬 더 이득이 많아집니다. 슈프리마 ID 같은 경우도 상한가 2번 이후에 다시 또 상한가가 갔는데, 세게 눌리지 않으면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BNG 스틸도 마찬가지고, 윈텍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여기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1000억이 일단 들어왔고 눌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결국엔 이 자체를 가지고 들어 올리고 작업을 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매매 자체가 오히려 눌리는 종목들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지에너에너지가 내일도 눌릴 것 같네요. 내일 눌리면 지에너에너지는 매매할 수가 있죠. 투상에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밖에 안 됐어요. 내일이 6번째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유롭게 지켜봤었던 종목이었고, 내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상황, 내일 하락을 하면 지에너에너지는 매수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에너에너지와 함께 비슷한 위치로 있었던 종목이 강원에너지가 있었고, 그죠? 강원에너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강한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EV 첨단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EV 첨단 소재마저도 내일 하락을 이렇게 깊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에코프로도 하락을 깊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574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이 정도 금액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 위에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폭 자체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위치인데다가, 어제 음봉 이후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다가 11선을 거의 깨고 내려오는 첫 번째 또 자리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에너에너지라든지 지에너에너지, 에코프로가 떨어지는 중에 지에너에너지와 같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수익 자체도 빠르게 낼 수 있다 보니까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갔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가 나온 후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죠? 여기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내일 떨어지면 매수할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최대한 대장 종목들에서 놓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이구산업이 위에 자꾸 올라갔다가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 있는데 이 이구산업은 이 검은색 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하지 않겠고 오히려 사마 알루미늄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이미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이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합니다. 일단 3일선이 노란색 선인데 3일선을 지키지 못했죠. 네, 자이글도 2차전지 관련돼서는 최근에 가장 큰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자이글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11선을 깼죠. 네, 하나 둘 셋 여기가 6번째, 여기가 7번째예요. 내일도 하락을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되돌렸죠. 3일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투상이 나왔고 눌렸는데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전이 걸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눌리면 매수할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 또 그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고에 있는 종목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 잔고에 있는 종목은 현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합을 해놓고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단 양봉을 보고 양봉이 이탈했을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올라서는 거 보고 잠깐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중국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목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에 지금 현재 부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수를 줄이겠고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양봉의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에 양봉에 강하게 나왔고 하나 둘 셋 여기 6번째에 일단 봉이 빠졌죠. 그리고 그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상승하다가 한 번은 돌파했고 눌렸다가 하나 둘 내일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죠. 내일 기다리고 매매를 결정하겠고 자이글은 뭐 보초병 보내놨고요. 셀버스 헬스케어는 여기에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치 조정을 받는 척 하면서 음봉이 또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요. 뭐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고 내일 혹시라도 더 떨어지게 되면 뭐 추매를 해보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3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봉으로도 크게 한번 내려왔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요. 이번 주 모양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올라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다음 주에도 주봉이 내려온다면 네, 연속으로 2주 동안 빠지는 셈이 되죠. 2주 동안 빠지는 폭 자체가 엄청나게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왜냐면 셀바스 헬스케어는 그냥 이렇게 주기에는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장 역할에다가 또 엠벨이라는 것에 이미 다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 엠벨도 지나갔고 그리고 네, 엠벨도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똑같이 떨어져서 엠벨이라는 것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폴트룩스 네, 이 종목도 엠벨이라는 것에 이미 닿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나름 유명했던 종목들 위주로 네, 역시 엠벨이에요. 대부분 다 엠벨까지 와 있는 상태죠. 집단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집단으로 엠벨에 지금 닿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또 유명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죠? 잠깐만요. 미르컴퍼니 종목은 안 닿고요. 뉴로메카 종목은 아직 안 닿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맞아요.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유명했던 종목들 한번 또 돌려보게요. 네. 오픈했지? 네. 거의 다 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고, MD스테이크 종목도 네, MBL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MBL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던 상태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2차전지 쪽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네, 코나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MBL에 닿아 있는 상태죠. 네, 전반적으로 다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뭐 체크를 했던 종목들에서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보고요. 뭐 챗봇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죽은 테마가 아니다. 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리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악재를 맞고 떨어졌지만 이 공간이 비어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단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매매를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도 잘 연결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우선 위세 아이텍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매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추매할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매수를 해서 결국엔 지금 2만원이거든요. 2만원 위세아텍이 2만원까지 올라와야만 제 본전이 되는데 2만원이 올라오려면 뭐 퍼센트로 치면 약 16%, 17%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올라오기까지 결국엔 어차피 여기에서 매수해서 16%가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나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16%를 만들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추매를 해가지고 본전에 빠져나오는 그런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유롭게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LW 매매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ELW 무섭지만 않고 원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 수익을 뭐 적은 돈을 가지신 분들 큰 돈으로는 여기서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기도 어렵고 천천히 접근할 수 있을 텐데 큰 돈으로도 언제든지 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저는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조회수 저 신경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제 방법이 알려지니까 적당한 수의 조회수만 바라고 있어요. 네,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저는 제 귀에는 들리는데 제 몸값이 잘 올라갔을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사업으로도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